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이제 드디어 2022년이 저물어가면서 11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파이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의 외연 확장과 개발자 커뮤니티 빌딩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하였고, 이를 위해서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해커톤 행사의 스폰서로 등장하면서 파이 네트워크를 알리고, 또한 파이 플랫폼 기반 앱 개발을 위해 인재 영입과 앱 개발자 그룹의 빌딩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파이의 2차 해커톤은 시작이 되었으며, 기존 해커톤 개발 그룹을 포함하여서 상시 해커톤 체제 도입을 통해서 이제 파이 기반 플랫폼 앱을 통해 더 다양한 솔루션 제공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의 그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메가 채굴 네트워크의 장점을 펼칠 단계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11월을 맞이하여서 다시 찾아온 파이 채굴 속도의 변경 내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파이 채굴의 미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는 파이 바터몰과 파이 체인몰의 그 변화의 내용과 바터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 바터 시스템이 갖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오픈 메인넷 시점을 결정하는 그 시기와 그것을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 출시된 파이의 새로운 리워드 시스템에 따라서 11월도 다시 기본 채굴률 B가 채굴 속도의 변경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과거의 설명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폐쇄 메인넷을 선언하고 매월 채굴 속도 조정을 결정한 니콜라스 박사는 당시 올해 2월 말까지 3,500만 명의 채굴자가 약 300억 개를 채굴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KYC를 마치면 약 200억 개 정도가 메인넷으로 KYC를 통과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코어팀의 예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B, 베이스 마이닝 레이트는 KYC 시작 전에 채굴 잔여 물량 350억 개를 기준으로 해서 매월 활성 채굴자와 신규 채굴자 유입을 통한 마이닝의 수량과 각종 리워드, 락업과 유틸리티 사용, 그리고 노드를 통해서 발생하는 총 리워드를 포함하여서 총 공급한도 650억 개 이내에 마이닝이 존재하도록 하는 일종의 감소지수 함수의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코어팀의 예상대로 KYC 완료 이후에 실제 200억 개가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면 해당 공식은 다시 기존 350억 개가 아닌 450억 개를 한도로 하는 새로운 보상 할당 방식으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이번 11월 기본 채굴 속도는 시간당 기존 0.015에서 약 2%가 하락한 0.0147로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초에 3.2% 하락을 감안해보면 지난 8개월여간의 하락 중 가장 작은 하락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파이 KYC 속도의 지연으로 인해서 파이 커뮤니티 멤버들의 기대감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신규 가입자의 유치 활동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또 기존 채굴자 그룹들의 이탈 역시 크게 발생한 결과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파이 네트워크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3,500만 명 중 아직 300만 명만 KYC를 통과한 상황이고, 사실 전체 채굴자의 50%만 액티브한 채굴자로 남는다고 해도 파이 네트워크가 모든 블록체인을 통틀어서 가장 액티브한 블록체인이 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파이 채굴자들의 절반이 채굴을 중단한다고 해도 파이 네트워크의 성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미 규모의 경제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1,000만 명 이상이 매일 버튼을 누르고 커뮤니티 활동을 즐기면서 P2P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블록체인 커뮤니티는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채굴자 여러분들이 꼭 살아남으셔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은 더 많은 지구상의 인구들이 채굴에 참여하고 네트워크에 부트스트랩이 되어 실제 통화로서 성장하고 그 가치를 높여가면서 웹3 시스템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니콜라스 박사는 그의 인터뷰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커뮤니티 참여 멤버의 파이오니어 수는 절대 한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간의 KYC 지연을 핑계로 채굴을 중단하는 파이오니어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전히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은 전 세계 70억 명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어팀이 그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새로운 움직임은 다음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11월부터는 KYC 처리 속도 상승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우리는 코어팀의 KYC 속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파이 KYC에 대한 AI 알고리즘의 훈련은 매우 복잡한 일이며 만약 우리가 잘못 진행하게 된다면 나쁜 방법을 통해서 채굴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KYC에서 통과시키게 되므로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KYC는 크게 오픈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필드에서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 효과가 나타나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앱 개발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개발자 커뮤니티 지원을 통해서 외부의 수많은 개발자들을 우군으로 만들고 이러한 대외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오픈 메인넷을 위한 파이 네트워크의 글로벌 홍보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테이블은 앞에서 우리가 논의하였던 대로 3,500만 명이 300억 개를 채굴하였다는 가정하에 매월 평균 채굴 숫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메인넷 이전에 200억 개의 채굴량이 총량임을 감안하여서 잔여 450억 개를 기준으로 채굴자의 변동에 따라서 파이 네트워크의 전체 채굴 기간을 도식화한 단순 테이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채굴 속도가 2%가 감소한 이후에 실제 파이 채굴 테이블에는 큰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3년도 이후에 매년 채굴 속도가 전체 55%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가정하에 1억 명을 통해서 10년을 채굴한다고 하여도 2032년 이후에 잔여 채굴 물량에 대해서 154년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미 모든 파이오니어가 인지하고 계시듯 파이는 매우 장기적인 채굴이며 2023년 이후에는 실제로 연간 가능 채굴량은 맥시멈 30여 개 수준으로 파이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2023년도까지 채굴자의 증가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메인넷을 맞이한다고 가정해 보아도 여전히 파이 채굴은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파이 바텀홀의 공지사항과 그동안의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바텀홀은 폐쇄형 메인넷 물물 교환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현재 총 매출은 30만 파이를 초과하였고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파이 기반 거래수와 매출을 자랑하는 파이 생태계 앱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상인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파이 바텀홀에 정착하였고 파이 바텀홀은 다양한 기능을 출시하고 그 프로모션과 리워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환영합니다 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 바텀홀은 11월 들어서 파이 바텀홀이 파이 생태계 확장을 위한 프로모션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파이 바텀홀은 그동안 유입된 생태계 참여자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신규 구매자들의 유입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출시하였고 특히 기존 가입자들에게 프로모션 링크를 통해서 레퍼럴 마케팅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들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고 현재 KYC 인증을 받지 못한 파이오니어들까지도 파이 바텀홀의 포인트 지원을 통해서 그 구매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향후 대규모의 물물 교환을 위한 커미션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파이 바텀홀이 중국 내의 운영의 경험을 통해서 수개월 내에 곧 전 세계 국가로 오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이 바텀홀의 전체 진행 과정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오늘 현재까지 약 33만 7천 개의 파이 정도가 매출로 이동하였고 거래 건당 약 87개의 파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초기 거래 대비 파이 교환 가치는 다소 하락하였지만 아직은 실제 운영 경험을 쌓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 가격에는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이 공급망에 얼마나 더 많은 상인들과 제조업체가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파이체인몰 또한 지난 10월 25일 파이체인몰에 매일 방문 후 PCM 포인트를 받고 향후 체인몰의 생태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 말 잠시 파이체인몰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문에 접속이 차단이 되었지만 곧 바터의 시작과 함께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체인몰 역시 현재까지 약 17만 개의 파이가 매출로 기록이 되었으며 거래 건당 약 6.9개의 파이가 사용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가의 거래가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31만 4천 불 기준 가격 설정의 문제점을 환전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폐쇄 메인넷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물품 공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파이의 생태계 조성에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별 커뮤니티 내에서 적정한 가격의 합의 가격 설정이 오히려 장기적인 가치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합의 가격은 결국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적정한 시장가 합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에 파이 네트워크의 채굴 속도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가 3,500만 명의 채굴자 그룹, 그리고 300만 명의 KYC 통과자, 170만 명의 파이 지갑 소유자들과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는 P2P 바터 시스템은 매우 흥미로운 모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중앙화된 P2P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바터 거래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보면 아마도 해당 시스템 내에 다양한 해킹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파이 블록체인은 이러한 해킹 자체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P2P이며 또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의 바터를 실험하는 최초의 블록체인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초기 블록체인의 상징성으로 인해서 많은 P2P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시스템의 속도가 그것을 지원하지 못하였고 급격한 가격의 상승과 그리고 소수의 자본가가 전체 87% 이상을 소유하는 그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P2P는 결국 실패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가 탄생한 지 어제부로 약 14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파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진정한 블록체인 P2P가 그 꽃을 피우는 것이며 암호화폐 채택이 가장 큰 화두가 될 2023년을 기점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환상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됩니다. 블록체인 P2P 시스템의 파이 P2P 실험은 지속적인 거래 유스케이스를 쌓고 파이 네트워크의 구성원 간의 신뢰 형성 과정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파이코인을 장기적인 보유자산의 개념으로 변모하게 만들면서 이제 곧 준비가 될 스마트 계약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파이는 바로 스마트 계약 도입 이후에 더 큰 규모의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때 비로소 금융과 부동산, 증권을 파이의 자산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니콜라스 박사의 꿈이 실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파이오니어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오픈 메인넷 시기도 이때 저울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이가 스마트 계약을 도입하게 되면 유니스왑과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와의 연결은 필수 과정이 되고 이것은 언제라도 다른 토큰이나 명목화폐와의 교환이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스마트 계약과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기초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을 대중화했다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웹 인터페이스에 연결하고 탈중앙화 앱을 제공하여서 대중화한 것입니다. 파이의 바터가 만약 스마트 계약을 도입하게 되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여타 암호화폐 자산과 명목화폐와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때 전 세계 모든 자산이 파이 네트워크에 편입이 되고 동시에 수많은 대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도 함께 편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픈 메인넷은 스마트 계약의 도입과 그 궤를 함께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시간의 문제이고 파이오니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채굴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